여러분, 한 사람이 단 17년 만에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헨리 아펜젤러의 끝나지 않은 유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한 묘비명이 있습니다. 목포 근해에서 한국인 소녀를 구하려다 익사하다. 와,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? 이 짧은 한 문장이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희생으로 끝난 삶.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아주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. 그러니까요.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 그리고 이 낯선 땅 조선에서 보낸 그의 17년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?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의 조선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. 자,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. 185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청년이 태어납니다. 그리고 1884년 26의 나이에 선교사로 임명을 받죠. 그의 목적지는 바로 머나먼 미지의 땅 조선이었습니다. 정말 운명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죠. 마침내 1885년 부활절 아침, 그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도를 남기죠. 오 하나님,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료를 얻게 하소서. 이 기도 한마디에 그가 이 땅에 온 이유, 그 간절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? 그런데 말이죠. 그가 꿈꾸던 것과는 달리 당시 조선은 정말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. 갑신정변이 실패한 바로 직후였거든요. 너무 위험해서 결국 잠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정말 험난했던 거죠. 자, 그렇게 힘든 시작을 딛고 그가 조선에 뿌린 근대 한국의 씨앗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펜젤러의 활동을 한 건물에 비유하자면요. 아주 튼튼한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. 하나는 신앙, 바로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고요. 다른 하나는 교육,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제학당이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거죠. 특히 배제학당의 성장은요, 와, 정말 드라마틱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처음엔 학생이 딱 2명이었대요.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60명으로 늘어납니다. 이 소식을 들은 고종 황제가 직접 배제학당이라는 이름까지 내려주면서 공식적인 한국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. 대단하죠? 자, 그럼 다른 기둥, 정동교회는 어땠을까요? 1899년이 되니까요. 교인 수가 무려 352명이 됩니다. 352?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. 그만큼 새로운 생각과 공동체가 이 땅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. 그런데 아펜젤러가 그냥 선교사, 교육자이기만 했을까요? 아니었습니다. 그의 마음속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자의 마음이 있었어요. 그는 뭘 했냐면요.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생각하게끔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토론회, 협성회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가들에게는 배제학당을 안전한 활동 공간으로 내어주기까지 했죠. 심지어 신문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. 정말 대단한 조력자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아펜젤러의 사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근대적인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그 치열한 싸움에 깊이, 아주 깊이 함께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위대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.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그의 가족들에게로 이어지죠. 이야기의 마지막 장, 바로 한 가족의 유산입니다. 1902년 6월 11일, 성경 번역회의에 가기 위해 배를 탔던 아펜젤러는요,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44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.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묘비명,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. 하지만 그의 동료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. 와,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. 그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.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그의 자녀들을 통해 증명됩니다. 보세요. 아들 헨리는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4대 교장이 되고요. 딸 앨리스는 이화학당의 교장이 됩니다.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. 심지어 딸 앨리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.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.
아버지의 희생적인 삶이 딸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 이 가족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? 결국 아펜젤러가 단 17년 동안 뿌렸던 그 작은 씨앗들이요, 그의 가족들의 손을 거쳐서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숲이 된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진정한 유산이란 걸 대체 뭘로 측정해야 할까요? 살아온 횟수로? 아니면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친 세대의 수로? 헨리 아펜젤러의 삶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